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자, 오늘 여러분 어디 할 차례죠? 반사의 적행이 아직 아니죠? 예? 몇 페이지입니까? 187이요? 법률 사실의 분류 요구할 차례인가요? 예? 법률 사실의 분류? 예. 자, 법률 사실이 뭔지 한번 더 되새겨보고 가겠습니다. 법률 사실이 뭐였죠? 의사표시의 필수 구성 요소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는 의사표시였고, 법률 행위가 아닌 기타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 필수 구성 요소도 있었죠. 이건 의사표시가 아닌 것들. 이렇게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의 필수 구성 요소인 기타 법률 사실, 얘네들을 합쳐서 그냥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 법률 요건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고, 법률 행위가 아닌 기타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때 세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기타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캄캄합니까? 표 그려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예년에는요, 그거 20번씩 써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검사에서 발바닥도 때렸어요. 웃는데 진짜 그랬어, 진짜. 그러니까 그때는 칼같이 말도 들었고, 요즘 발바닥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니까 발바닥 안 때리는데, 그때는 칼같이 말 들었기 때문에 수업할 때 되면 쭉쭉쭉쭉 다 쫓아왔어요. 근데 요즘엔 뭐 본인이 안다고 착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럼 법률 사실은 크게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것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아닌 기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의사표시라는 건 사람 머릿속에 생기는 거죠. 머릿속에서 생기는 게 바깥으로 표출된 거고, 그런데 사람의 의식작용 없이도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식작용 없이도 발생하는 것들, 그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의식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걸 우리 그냥 어려운 말로 용태라고 합니다. 용태. 의사표시가 아니지만 발생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의식작용과 관계없이 생기는 거라서 사람의 출생 사망 뭐 이런 것들이죠. 물건의 자연적 발생 이런 것들, 사람의 의식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출생 사망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사건은 부당이득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만 줄 딱 쳐놓고 가시면 돼요. 지난번 시험에도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계약이 아닌 것. 계약은 사람의 의식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요거 줄 하나 딱 쳐드렸고, 사건에는 부당이득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계약이 아닌 것. 자, 좋습니다. 부당이득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럼 용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용태는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외부적 용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적으셔도 책에 그대로 있죠.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안 적으셔도. 외부적 용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꿍꿍이를 내부적 용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부적 용태는 말 그대로 그냥 꿍꿍이야. 꿍꿍이.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아시겠죠? 예, 뭐 그다지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뭐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인지 악인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뭐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도 용태긴 한데, 선인지 악인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건 착한 놈 나쁜 놈입니까? 그치. 바깥으로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그리고 외부적 용태는 그래. 또 이건 뭔가 줄치고 싶지 안 치셔도 관계없어요. 예. 외부적 용태는 바깥으로 나타난 거죠. 바깥으로 나타난 건 행위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행위는 적법하지 않으면 뭘까요?
위법이겠죠. 적법행위 아니면 위법행위인 거야. 이 위법행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그리고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를 이행할 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걸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다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얘기예요. 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결론이 그겁니다. 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그 손해가 재산이 됐든 신체가 됐든 그건 불법행위예요. 채무불이행은 아까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랬죠. 네, 그 핵심 단어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아시겠죠? 예. 그럼 적법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법행위는 바깥으로 나타난 행위죠. 이 적법행위는 행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둘 중에 하나,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인데 행위로 나타났다면서요. 적법한 행위. 그죠?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타났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법률행위면 하나는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행위로 나타났어요. 일단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아니면 생긴 건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 그걸 준법률행위다. 준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는 아닌데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이게 이제 어법으로는 맞지 않는 건데 한번 갖다 맞춰볼게요. 신의형이죠. 그럼 준신의형이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신의형이하고 똑같이 생겼다. 근데 신의형은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름 가지고도 이거 초등학교 교실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요. 겉으로는 구분이 잘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걸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신의형이가 있다. 준신의형이는 신의형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똑같이 생겼다. 그럼 그놈도 잘생겼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게 생겼다 그 얘기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면 이건 단독행위라고 해요. 단독행위 앞에서 봤었죠? 이걸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면 이걸 계약이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여러 개면 이걸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동행위 공부한 적 있나요? 어디서 했죠? 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정관 작성하는 거 합동행위라 그랬죠. 정관 작성하려면 발기인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나는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한 장의 종이 또는 여러 장의 종이에다가 이렇게 집약해 놓는 걸 정관 작성이라 그랬죠. 여러 사람의 의사가 한 장에 이렇게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합동행위야. 그러니까 합동행위는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결의하는 거 있잖아요. 결의사항. 여러 사람들이 회의 모여서 이렇게 결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합동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예요. 서로 대립적이고, 요거는 합동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의사표시가 이렇게 집중한다라고 하면 합동행위예요. 또 이렇게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표점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의 의사가 이렇게 집적하는 거, 요걸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다. 이걸 합치라고 합니다. 합치. 그 합치 내용을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화살표 이렇게 반대로 있었는데 아래 위로 이퀄, 좌우로 이퀄. 그러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다라고 해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무슨 암호처럼 이렇게 하시자고요. 그럼 이거 계약이에요. 계약의 내용이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면 채권 계약,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면 물권 계약,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 가족법상 계약, 그러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기라는 계약. 돈 주고받기라는 계약. 채권 계약이죠. 그죠? 소유권 이동하기로 하는 계약. 물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좋습니다. 단독행위는요, 의사표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단독행위는 대체적으로 형성권이었습니다. 형성권.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암기하시라 그랬죠, 이거? 예, 암기 다 돼 있죠? 상대방 없는 거 4개는 암기하셔야 돼요. 유, 제, 포. 상대방 있는 거 동철, 취해, 지면, 추상. 이 정도는 한 5번쯤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요. 그죠? 그런데도 암기가 안 돼서 지금 막 적고 그러면 제가 막 좌절감이 느껴져요. 저렇게 안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시험 2문제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골라라 라고 하는 거하고 다음 중 준법률행위 골라라. 준법률행위 골라라는 얘기는 준법률행위가 뭐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뭘 빼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빼면 되는 건데 합동행위가 들어가겠냐고. 계약이나 합동행위 들어가면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얘네들하고 이걸 집어서 섞어 넣는다고. 그렇죠? 그럼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준법률행위 다 고르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골라라. 그럼 유유제포 고르면 되는 거고. 그 2문제나 나왔어요. 그죠? 심각해야 된다고 지금.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뿌듯해도 되고 지금 막 받아 적으신 분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솔직하게. 예. 자, 그럼 준법률행위는 뭐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도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 하지만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얘네들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에 내 집 사실래요? 그때 여러분이 가서 보더니 8천에 살래. 그럼 저는 청약을 1억 원에 했죠. 의사표시를 1억 원에 팔겠다. 근데 여러분은 1,000원에 8천에 사겠다. 그 제가 속으로 깎아도 너무 깎네. 하지만 싫으면 가면 되지. 그래도 더 하고 싶어. 8천 너무 그렇잖아요. 9,500 할게요. 그럼 거기서도 그럼 8,500 할게요. 그럼 결론은 9천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의사가 서로 조정이 되면서 처음엔 1억 8천, 9,500, 8,500. 그러다가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9천. 그랬더니 좋아 9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 9천, 승낙의 의사표시 9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죠. 1억 원이었다 8천 했다 이제 9천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네, 9천으로 바뀌는데 얘네들은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법에. 결과는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준법률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이것만 정확히 알면 그냥 무조건 골라내는 거야. 여기서 암기 안 된 거, 여기서 암기 안 된 게 그럼 다 준법률행위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암기 안 된 건 다 뭐라고? 준법률행위. 그래요. 여기는 표현행위하고 비표현행위가 나오는데 암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데 표현행위하고 비표현행위가 나와요. 이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감정의 표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의사의 통지 이것도 암기 방법은 다 있어요. 암기 방법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정확히 암기하고 있으면 골라낸다고 무조건 골라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의사의 통지는 최고 거절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건 의사의 통지인 거예요. 의사들은 뭐든지 하지 말이죠. 병원 가서 봐봐. 의사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럼 그래. 그걸 하면 그냥 빨리 죽어요. 그럼 먹을 거 없어서 더 빨리 죽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 뭐 책임감 없이 정말 영혼 없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안의 의사 말고 그분은 빼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로 거절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요? 의사의 통지다. 감정의 표시는 뭐뭐에 대한 용서야. 용서. 뭐뭐에 대한 용서. 감정의 표시고 관념의 통지, 관통이다라고 하는데 관념의 통지는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거 너무 많아서 암기 못 시켜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 알려주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직접 전화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고문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공고문은 내가 어디서 지시받은 거, 또는 연락받은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 공고, 게시.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이 윗분한테 보고, 그죠? 보고, 그 다음에 하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는요. 요거는 이제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비표현행위를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도 있고 혼합 사실행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 사실행위는 말 그대로 순사야, 순사.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요즘 놀다가 나하고 안 놀아준다고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저는 일하는 사람인데 같이 놀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 분 계시는데 이분도 강력반 계시고 마약 전담반 이런 데 계셔갖고 매주 가발 쓰고 잠복근무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순사들은 매주 이거 이거 하면은 또 이것만 암기한다고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 시험에 훨씬 더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예 지난 과정에서 안 했어요. 이런 걸 아예 이것만 그냥 암기하고 있으라 그러고 매작물 발견, 주소의 설정, 물건의 가공, 물건의 발명 이런 것들이에요. 매주 가발 쓰고 잠복근무한다. 적지 마세요. 안 나온 쓰는 내가 잘못한 거지, 그죠? 예. 혼사는 혼인의 때 혼인했으면 주례 선생님 필요하죠. 주례 선생님은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이런 분들 모시고 오잖아요. 그 사부님이시잖아, 사부님, 그렇죠? 그 주례 서 주시면 사부님한테 선물해야 되죠. 변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변, 똥, 루이비똥 얘기하는 거야. 루이비똥.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채무변제,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죠? 획기적인 게 암기할 게 생겼죠? 아니라고. 이거 단독행위. 그럼 시험에 내면 얘네들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단독행위하고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유, 제포, 동철, 취해, 지면, 추상 암기하고 있으면 자, 단독행위 골라라.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섞어 놓으면 암기한 거 골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골라라. 그럼 뭘 빼면 되는 거야? 단독행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단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그렇죠? 요것도 매주 가발, 사부 변설문 좋다 그러죠? 이건 싹 다 잊어버리고 이거 겁나게 많다 그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암기하시는 게 훨씬 편하다.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뒤에 가고 이제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 있죠. 채무불이행 이거는 이제 채권 청구에서 공부를 하는데 부당이득이 생기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럼 몇 개 좀 체크해 놓고 갈게요. 거기에 무슨 용태네 뭐 앞에서부터 나올 필요 없어요. 그건 선생님이 잘난 척 하느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기들 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그거 뭐 하려고 암기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왜 뭐 하려고 암기해? 시험에 어떤 놈들이 내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걸 내는 거야? 이걸 내는 거야? 위에 거 내는 거야, 이거. 이거 골라라, 이거 아닌 거 골라라, 그거거든요. 문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런 거 말고 맨 끝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의사표시 한 개, 두 개 이상 여러 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 취해, 지면, 추상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대리권 수요 이런 건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 제포 있죠? 유유, 제포. 암기법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아닌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저거 몇 개 암기해야 되죠, 여기? 없다 그랬죠? 예, 없다. 단독행위만 정확히 암기하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위법행위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있잖아요. 요건 채권법에서 보는 거야. 화살표 하나 옆으로 쭉 당겨놓고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이라고 하나만 써놓을게요. 그러면 그건 뒤에서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사건에 가면 뒤로 쭉 가면 부당이득 있잖아요. 부당이득 그거 하나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부당이득이 생기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 이렇게 하나 좀 써놓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발생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우리 준법률행위 있잖아요. 생긴 건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런데 법률행위가 아닌 게 준법률행위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나타나는 형식이나 외형이 거의 법률행위하고 비슷해서 준법률행위도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밑에 있는 판례는 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얘네들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 대리에 관한 규정 대신 법률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하는 게 대리 아닙니까? 대리도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대리라고 하는 말 대신 법률행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의사표시라는 말로 바꿔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유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법률 사실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구성 요소로 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는데 이 법률 요건은 좌우로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요 준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이미 법에 정해진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한번 볼게요.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 한 자는 제한 능력자 측에다가 한 달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다고. 그럼 최고에 의해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바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 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있죠.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결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 의사표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1억 원, 8천 원, 8,500, 9,500, 8,500. 마지막으로 9천, 9천.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기는 정해져 있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생긴 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법률 요건의 종류는 법률 행위와 아니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줄칙 하나도 없고 거기 문제 한번 보세요. 준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준법률 행위 이거 암기해 갖고 고르면 시간 없어서 안 돼. 그렇다고 구구단처럼 팍팍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유, 제포, 동철, 치유의 지면, 추상 빼고 나머지 다 그러면 된다고. 그죠? 거기 유유, 제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철, 치유의 지면, 추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다지. 그죠? 아, 이거 언제 이거 할 거냐고.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지시, 통지, 개시, 공고, 하달, 용서, 매주, 가발, 사부, 변, 선물 이거 언제 다 암기하고 있냐고. 그래서 단독행위 아닌 거 싹 다 골라라. 지난 과정에도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지난 과정에도. 그런데 어떤 분이 안 가르쳐 준 거 나왔다고 그러시던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가르쳐 준 거죠. 암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뭐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시효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무관리가 뭐냐면 그 내분 체크안에 사무관리 있죠? 사무관리, 요거 사무관리 혼합사실행위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혹시 기초과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 시골에 어떤 교회에 선교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외국인 선교사님이. 사무관리라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 계약관계가 없었는데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아무런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었거든요.
근데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외국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여기 시골 교회가 화장실이 퍼세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인근에 있는 대중 목욕탕을 계속 가신 거야. 예, 가셨는데 매일 가십니다. 매일. 그리고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거울 앞에 서 계시는 거지.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알통 한번 자랑하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울에 이렇게 나타났겠네. 알통이 그죠? 요거 요렇게 됐겠네. 그죠? 이렇게 알통이 나타나고 보고 있는데 이때 그 목욕탕을 관리하고 몸에 때 밀어주시는 분 있죠? 이분이 이제 그 지역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 오시니까 이제 인사 좀 해야 되잖아. 외국인인지 좀 쑥스러웠다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셨냐고. 와시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별걸 다 묻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밀어. 그랬죠? 그랬더니 모셔다 밀었죠? 이렇게. 누워놓고 밀어드렸어. 그래요.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분이 와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어 좀 하네. 그러면서 밀어 그랬죠. 근데 이분은요. 또 웬일로 때를 밀으느냐? 그리고 밀어드렸잖아요. 이분 3만 원 내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3만 원 내고 가야 된다고. 둘이 계약했나요? 밀어달라고? 안 밀어줬죠.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차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원인이 됐든 한쪽에 용역 제공으로 이익을 받죠. 이익을 받으면 그 보수 내지는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생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무관리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사무관리. 계약은 없었지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죠. 사무관리. 그러면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불법행위, 부당이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무관리 있잖아요. 요거는 계약이 아닌데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세 개.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행위 일반 그래요. 여기서 법률행위 일반이 나왔죠. 일반. 일반. 여러분 거기에 가필해서 공부하실 거 없어요. 그냥 사무관리 우리 시험범위 아니죠. 사무관리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아니니까 사무관리도 계약은 아니지만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계약은 아니지만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법률 행위도 아닌데 채권 채무가 발생해. 이건 왜 발생하는 거예요? 위법 행위하게 되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어떤 권리가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권. 크게 해보세요. 예,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요. 여기는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반환 청구권, 그 채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계약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약 안 했죠. 하지만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법률행위 일반이에요. 법률행위 일반이라는 얘기는 일반이 뭐예요? 일반. 모든 것 그런 의미거든요. 법률행위 일반이라는 얘기는 법률행위의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요.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드시 의사표시는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률행위는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인데, 이거는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법률행위의 90% 이상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다. 일단은 계약을 체결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체결의 자유라고 한다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건지 이걸 내용 결정의 자유라고 해요. 그러면 누구하고 할 건지 이게 상대방 선택의 자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게 이제 방식의 자유인데, 자,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심오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기, 우리 동네 집 앞에 이제 홈플러스가 있어요. 제가 주로 이제 운동 삼아 가서 심부름 많이 하는 데가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 이렇게 여름에 운동하러 갔다가 좀 덥죠? 그럼 거기 들어가요. 왜 들어가? 시원하니까. 그렇죠? 시원해서 그 1층에 지하나 1층 같은데 식품 코너나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파는 데 있죠? 아, 시원해. 그 부근 한 바퀴 삑, 야채 같은 거 파는 데 한 바퀴 삑 돌고 있다 조금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꼭 뭘 삽니까? 안 사도 관계없죠. 그 대신 미안하니까 사는 척은 하잖아. 씩 돌아다니면서 사는 척만 합니다. 홈플러스 갔다가 뭘 꼭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우연히 나오다가 집에 점심에 가서 두부나 이렇게 김치하고 데쳐서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두부 살 수도 있겠죠. 그래, 두부를 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체결의 자유죠. 그럼 두부는 어느 제품 걸 살 것이냐, 그렇죠? 예, 결국은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했고, 계약을 체결하면 뭘 살 거냐, 두부 사자. 그럼 두부만 살 거요? 막걸리도 사야 될 거 아니야. 막걸리도 먹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결정의 자유인 거야. 두부도 사고 막걸리도 사야 되는 거야. 그럼 두부는 어느 제품이 좋아요? 청정원, 풀무원 뭐 이런 거 있죠? 어디가 제일 좋아? 원 플러스 원이 제일 좋아. 원 플러스 원. 다 같은 원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원 플러스 원으로 샀다. 이게 뭐죠? 상대방 선택의 자유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할부되면 최대한 36개월까지 하지요. 일시불로 하든지. 이게 방식의 자유인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죠? 그럼 막걸리 뭘 좀 사야 되겠다. 그럼 뭐야? 이게 계약 체결의 자유고. 그럼 뭐뭐 살 거냐? 막걸리도 사고 두부도 살 거다. 내용 결정의 자유죠. 어느 회사 제품 살 거냐? 상대방 선택의 자유. 카드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방식의 자유. 제일 먼저 체결, 내용 결정, 상대방 선택, 방식. 한 번 더 체결, 내용 결정, 상대방 선택, 방식. 체결. 그냥 들어가서 몸만 시키고 나올 거냐? 아니면 뭘 하나 살 거냐? 라고 하는 게 체결의 자유예요. 그러면 살 거면 뭘 살 거냐? 뭔 산다 그래서? 막걸리하고 두부. 그냥 들은 대로 하시는 게 나아. 들은 대로 해야 나중에 응용도 되는 거야. 뭐 산다고? 그게 뭔데요? 내용 결정의 자유. 그럼 원 플러스 원을 고른다 그랬죠? 이게 뭐야? 상대방 선택의 자유. 카드로 결제한다 그랬죠? 그것도 할부로 한다 그랬죠? 그럼 뭐야? 방식의 자유. 체내 상방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딱 오늘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해요. 오늘.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계약 자유의 원칙은 거기서부터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체내 상방 그거만 줄치면 되고요. 자, 이제 법률행위의 분류 방식인데 법률행위의 분류 방식 10몇 가지가 있어요.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와 두 번째 있는 그 법률 효과 내지는 효력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용에 따른 분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쭉 가면은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미 했죠. 의사표시가 하나면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지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암기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했죠. 차이가 뭐냐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내 의사표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반대 이익을 갖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하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유증 같은 거 있죠. 유증 같은 거 유증 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증은 나하고 반대 이익을 갖는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증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유증이 있었으면 상대방이 몰라도 관계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예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는데 하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있어도 나하고 반대 이익을 갖는 상대방이 아닌 경우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법에 정해진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유증 같은 경우 보세요. 누가 저한테 유증을 하겠다는 거야. 돌아가시면 5억을 주겠대요. 돌아가시면. 고마워 안 고마워? 겁나게 고맙죠? 예.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 벌써 9년 전에 하셨는데 짜증 슬슬 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유증이 있었음을 상대방이 알면 유증한 사람은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상상이 좀 살짝 가죠? 예, 그래요. 집세기 만들어다가 대반을 꼽을 거 아니야 이제. 나 돈 필요한데 왜 빨리 안 죽는 거야 이러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다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나눠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도달 여부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알 필요도 없어. 아시겠죠? 법에 정해져 있다. 이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상대방은 뭐요? 상대방은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부합될 때만 할 수 있어요. 이걸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단독행위를 하면 여러분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제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할 거라고. 거기다가 제가 단독행위 하면서 제 마음대로 조건이나 기한도 제 마음대로 막 붙인다는 거야. 그럼 조건이나 기한을 제 마음대로 막 붙이면 여러분은 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고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근데 복잡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도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유증 같은 거 있잖아요. 유증. 그다음에 채무면제. 동철, 취해, 지면할 때 면 있잖아요. 면. 채무면제 같은 거 할 때 회사에서 회사 이익금 가지고 직원들에게 1,0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전부. 그러면서 1년 동안 무단결근 없이 만근하면 채무 면제해 주겠다.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단독행위인데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잖아요. 여기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유증을 하면서 조건 붙인다. 이게 이제 실제 이렇게 꼭 실제 있는 사건 제가 설명드리는 건요. 실제 사건을 살짝 바꿨다든지 패러디한 거야. 실제로 제가 판례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7세 되신 분이 재산이 약 한 56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녀분이 4분이 계셨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니고 저기 신도시 개발할 때 8번을 연타로 수용되셨어요. 8번 연타로 수용되시니까 한 2억 정도 되던 저 똥밭이 한 번 옮겨가면서 8억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 한 40억이 됐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야. 8번 수용이 됐어요. 연타로. 8번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팔아치우고 연세가 많으신데 다 팔아치우고 이제 혼자 계셨는데 돌싱이세요. 돌싱의 의미를 아시죠? 이거하고 구분이 되시죠? 그죠? 이거 구분되시는데 4분이 있는데 자녀 4분 이름이 완전호로였었어. 완전호로였는데 재산이 이렇게 되면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 효자, 효부로 바뀌죠? 이름을 싹 바꾸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옆에 누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냥 여자가 아니지. 언더 28. 그렇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빵. 공식. 사회적 포뮬레이션이야. 공식이야. 사회적 공식. 아시겠죠? 오빵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와갖고 이 눈에 가시 아니야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그쵸? 눈에 가신 거야. 여기 지금 큰 며느리하고 큰 딸이 와서 여기다가 빨리 우리 아버지한테 떨어져. 안 떨어지면 확 죽여버릴 거야. 이래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와가지고 눈물 지으면서 오빠 나 죽고 싶어 그러죠. 여동생이 죽고 싶다 그러면 오빠 미치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오빠가 해결할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네 애들이 그래요. 50 넘은 분들이 오빠네 애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 진심은 모르고 나보고 꺼지래 그랬죠. 화가 나신 거예요. 지들이 언제부터 효도했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이분을 모시고 가서 565억의 재산을 다 걔한테 유증하겠다고 공정해 버린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서 싹 다 유증하겠다고 공정을 했어요.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붙였단 말이야. 유증을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동거하면서 나 보살펴 주는 조건으로 붙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거가 시작이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상해요? 동거가 시작이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빨리 돌아가셨지 뭐야. 이게 최선 다음에 빨리 죽는데요. 그죠? 그래. 이렇게 되면 이 재산이 얘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류분권 어디서 한 게 있어요? 태아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 할 때 손상 유유대 했죠? 예, 그래요. 그때 그 유류분권이 이거란 말이에요. 상속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두 유증이 됐을 때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저 지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유류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조건 붙였죠? 조건 붙인다고 해서 여기에 불리해집니까? 하나도 안 불리해지. 괜히 또 여기서 최선 다했다는 얘기 그 이후의 결과만 자꾸만 떠올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뭐야 여기 핵심이. 유류분이 뭔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유증에 조건 붙일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요. 우리 단독행위 그 책으로 한번 볼게요. 책으로 보면 의사표시 수화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에 기억하고 니은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돼 있죠, 이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암기돼 있죠. 예, 여기에 밑에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 중에서 동그라미 기억에 단독행위의 법정주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앞부분까지만 줄쳐 놓으시면 돼요.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조건 및 기한이에요. 거기도 줄쳐 놓을게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변동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여기 원칙만 나와 있어요. 뒤에 가면 조건 기한 하면서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뒤에서.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관한 계약 규정의 유추 적용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가갖고 우리 계약에 관한 규정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뒤에 우리 무권대리 쪽에 나와요. 136조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때서 공부하자고요. 136조에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이야. 계약은 의사표시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광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이 있고 뒤에 가면은요. 계약의 종류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여기 계약의 종류 15개가 있어요. 이 15개 계약의 종류를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계약의 종류 다음 중 계약이냐 아니냐 라고 시험에 나오면 계약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뭐뭐 나오냐면 불법행위, 부당이득, 뭐요? 사무관리. 요거 3개인 거예요. 요거 3개. 계약은 몇 개라고요? 15개. 그 15개 계약 중에서 4개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위임. 요 4개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이거 암기 코드 저도 있어요. 근데 암기를 안 시킨다고. 굳이 찾아와서 이거 암기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암기하기 쉽게 또 암기도 해드려요. 암기 코드도 알려드린다고. 근데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이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따 또 찾아오시는 분은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그 몇 가지 질문을 다 답했을 때 암기 코드 알려줄 거예요. 쓸데없는 거 암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합동행위 있어요. 합동행위는 이거 합동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뭐 떠올리면 되는 거야?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야. 자,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이거 뭐죠? 부동산이지 부동산? 예? 부동산 쇼 아니야 쇼? 그렇죠? 전에 어떤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부동산 그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해서 가져갔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설명은 재밌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다 해서 뭡니까? 그랬더니 쇼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쇼를 얘기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 쇼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2억에 매매하기로 했다고요. 7월 1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얘가 사시오 그러니까 사겠소 그랬겠죠. 그리고 8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8월 1일 날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네. 을은 갑에게 대금 2억 원을 줘야 되죠. 네. 며칠 날 해야 된다고? 8월 1일 날 해야 된다고. 그 8월 1일 날 이행해야 될 의무가 며칠 날 발생했어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계약에 의해서 얘는 8월 1일 날 이행할 의무가 발생을 했고 얘도 7월 1일 날 계약에 의해서 8월 1일 날 이행할 의무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인 거야. 그리고 의무를 부담했으면 8월 1일 날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행행위다. 그래서 이걸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처분행위. 아시겠죠? 조금 더 보시고 좀 더 보시고. 자, 의무부담행위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 체결할 때 이 물건이 A 소유물이었다는 거야. 그 갑이 지 물건도 아닌 남의 물건을 가지고 8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 주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했다는 거야. 이 계약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유효죠? 왜 유효죠? 타임 물건 매매인데 왜 유효냐고. 8월 1일까지 갑이 소유권 취득해서 이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 물건이 아닌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내가 이행해 주기로 한 날까지 사서 이행해 주면 되는 거거든. 우리 5%이라고 하는 거죠. 5%상. 5파상. 5%상들. 그게 뭐야? 5% 받아서, 계약 받아서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내에 없는 물건이에요. 해외 주로 다니고 뭐 그런 쪽에 좀 능통하니까 가서 사다 주시오. 그러면 주문 받아서 그래 내가 사다가 공급해 줄게. 계약 먼저 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의뢰하니까 교통비까지 줬는데 돌아다니다가 물건 갖고 오면 딴 놈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죠. 또 그런 것만 또 가로채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해. 공급 계약을.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물건 구입했어요? 못했어요? 확보 못했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확보하는 거야. 그래서 갖고 들어오면 이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계약 체결할 때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없는 물건이잖아요. 계약할 때는. 남의 물건이니까 처분 능력, 처분 권한 아직 없죠? 그래. 처분 능력, 처분 권한 없는 자의 행위도 유효다. 그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 남의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다.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도 유효다.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도 유효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행위라고도 해요. 채권행위. 왜 이걸 채권행위라고 하냐면 채권을 하나씩 발생시켰죠. 갑은 8월 1일 날 얘한테 이행해 줄 의무가 있지만 대금 청구할 채권이 생겼잖아요. 얘도 얘한테 이행해 줄 뭐가 생겼어요? 의무가 생겼지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죠. 의무부담행위라고 받고 이건 채권 입장으로 봤을 때 무슨 행위요? 채권행위란 말이에요. 이 행위는 이행해 주는 행위라 그랬어요. 이 의무와 채권이 발생한 날이 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위를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채권행위다.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타인 물건에 대한 매매,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도 유효하다. 왜 그런지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63빌딩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야. 제가 매도인이요.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계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행하기로 한 날이 앞으로 3개월 후라는 거죠. 근데 3개월 후에 그럼 제가 가서 열심히 저거 사다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면 되죠? 네. 예, 근데 못 샀다는 거야. 계약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죠. 계약이 유효죠? 근데 이행 못 해주잖아.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야, 그게. 그럼 여러분은 잠깐 내가 못 싸울 줄 알았어. 그러고 그냥 갈 거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그렇죠? 계약이 유효니까 이행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지, 계약이 무효면 손해배상 청구권 안 생기죠. 그렇죠? 아무 효과도 안 생기니까.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게 자꾸 바꿔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권리의식을 자꾸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생투집 잡고 돈 청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그게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생트집을 잡으려면 뭘 알고 해야지. 그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한다니까. 이렇게 보면 평생을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가 봐. 그죠? 아니 그래. 부자로 못 사는 이유가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리고 나한테 진작 걸렸으면 내가 서울역으로 일찍 보냈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났어요. 싹 다 베껴갖고 서울역으로 보낼 텐데. 숙자 형님으로 싹 다. 그죠? 예. 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법도 모르고. 되셨죠? 자, 그럼 이 처분행위 보세요. 처분행위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해주고, 지상권 설정해주고, 이것도 처분행위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가 저분에게 받을 채권을 여러분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죠. 채권. 이건 물권이 아니잖아.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이 처분행위의 종류에는 둘로 나눠서 물권을 설정해 주거나 물권을 이전해 주면 이걸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리고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설정해 주면 뭐야? 그렇지. 이걸 준물권행위라고 한다고. 채권행위 여기서 뺐는데 또 채권 얘기한다고 채권행위.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권행위와 유사한 행위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준물권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해 주는 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행위. 이거 다 물권행위죠.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준물권행위. 그래요. 처분행위예요? 아니요.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 맞죠? 채권 양도 처분행위. 이건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타인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무효다. 설정은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분만 시비 안 걸면 누가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소유자가 해주는 거라고. 설정은. 이것도 그분 안 보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때 이렇게 해놓고 하면 설정은 누가 해준다고? 소홀정, 소유자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 누가 해줘야 된다고? 그건 타인 물건이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무효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의무부담행위 몇 개 줄칠게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동그라미 2번에 기억에 채권행위가 전형적인 의무부담행위로서 줄치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8월 1일 날 이행하기로 7월 1일 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8월 1일 날 이행해 줘야 되는 의무가 남았죠.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그라미 디귿에 보십니다. 디귿에 맨 밑에 행위자에게 처분권한 처분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찾으셨나요?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리을도 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처분권한 없는 자가 채권행위 했을 때 그 행위는 유효까지 줄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처분행위 있죠. 처분행위는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줄칩니다. 그 자체가 이행행위이므로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의 유형은 설명드린 대로 물권을 양도하기로 하면 물권이 배타적 권리를 하나 정해주는 거잖아요. 배타적 권리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물권행위고,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준물권행위라 그랬죠? 그 준물권행위, 그죠? 물권행위 기억에 줄쳐 놓으시고요. 예의,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 줄쳐 놓으시고요. 준물권행위에 두 번째 줄 가로 안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있죠? 이것도 준물권행위다. 채권 채무가 종국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거래를 마무리 짓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 거래를 마무리 짓는 행위. 그 형성권의 행사 밑에 보이죠? 형성권의 행사도 채무 면제 있잖아요. 채무 면제. 그 우리 준물권 행위 중에도 채무 면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형성권의 행사 중에서 채무 면제, 상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래를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면에서 이것도 처분 행위로 포함시킨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밑에 리을에 처분권한 없는 자가 처분 행위했대. 그럼 그건 무효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B에 보시면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말은 행위자에게 처분 능력,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D에 보시면요. 그럼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하면 무효란 뜻이죠. 권리 없는 자가 처분 행위하면 무효입니다. 근데 본인이 나중에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은 추후에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를 다 줄쳐 놓으실 건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의 소급적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여기 무권 대리 쪽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자, 그럼 이거지. 63빌딩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게 했는데 저기서 살 수가 없네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갖고 온 거예요. 위조해서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고. 위조했대요? 사왔대? 위조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고. 여러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위조의 불법행위. 등기까지 했는데 왜?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무효 등기인 거야. 왜냐하면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처분행위 했죠. 처분행위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저분들이 알았어 너한테 팔을게 라고 추인을 해줬다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소급해서 유효가 돼야 되겠죠. 등기 다시 지우고 다시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아시겠죠? 무권 대리와 똑같이 보는 거야. 뒤에 가면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무효행위의 추인. 그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게 되는데 무권 대리의 추인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대리권 없이 혹시 처분행위 했다. 그럼 무권 대리와 똑같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와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처분행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판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 여기서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가 이게 뭐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란 얘기예요. 처분하거나 자기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죠. 예, 미친다. 줄쳐놓으시고요. 기타 분류 방식 중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줄 칠 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줄 칠 때 여기다가 연필 같은 거 가지고 신경 바짝 써갖고 줄 치시면서 읽으면서 줄을 쳐야 돼요. 한번 살짝 이렇게 빨리라도 읽으면서 여기다가 자를 대고 안 삐뚤어지게 하려고 자 바짝 대고 삐뚤어지나 안 삐뚤어지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줄 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또 줄 쫙 이렇게 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제가 공부해봤어.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자가 이만큼 있어요. 아직도. 옛날에 자 다 뺏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쵸 고소고발 때문에 뺏어간다고 고소고발할까봐 안 뺐는데 자대고 하면요 줄 삐뚤어지는데 신경 쓰지 절대 내용 안 읽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줄 삐뚤어지는 게 더 신경 쓰여. 근데 신경 써갖고 천천히 읽으면서 밑줄 치면 절대 안 삐뚤어져요.
그러면서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 유상행위 무상행위인데 여긴 줄치권 하나도 없어요. 유상행위는 내가 어떤 급부를 했을 때 반대급부가 10원이라도 있으면 유상이죠. 근데 내가 급부했는데 반대급부가 하나도 없대. 그럼 그건 뭐예요? 무상인 거예요. 무상. 이 뒤에 가면 쌍무기약과 편무기약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쪽에서 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재산의 출현 여부에 따라서 내가 재산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내가 재산을 100을 꺼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100이 늘어났대. 그럼 그건 출현행위야. 출현행위. 우리 재단법인 설립할 때 출현행위 하죠. 10억을 꺼내놓으면 재단법인 재산이 1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만 출현행위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100을 꺼냈는데 상대방에게는 50이 늘어났다. 그러면 뭔가 외부 작용이 하나 끼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출현행위가 아닌 거예요. 비출현행위예요. 내가 재산을 100을 내놨는데 상대방은 200이 늘어났다. 그래도 외부에서 뭐가 끼어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출현행위예요. 내가 100을 내놨더니 상대방은 100만 딱 늘어났다. 그게 출현행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신탁행위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고요. 유인행위, 무인행위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생전행위, 사후행위 있죠. 생전행위, 사후행위. 생전행위는 살아있을 때 하는 행위고 사후행위는 죽어서 하는 행위겠죠. 죽은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 그래, 그거 살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전행위냐 사후행위냐라고 하는 건 법률 효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자가 살아있음에도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그건 생전행위고, 행위자가 살아서 했지만 법률 효과는 그분이 돌아가셔야 법률 효과가 발생하면 그걸 사후행위라고 하는데, 사후행위의 대표가 유언, 유증 아닙니까? 사인증이요. 그죠? 유언, 유증, 사인증이요. 이거는 행위자가 돌아가셔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법률행위는 살아서 했을까? 죽어서 했을까? 그렇죠. 살아있을 때 하지. 어떻게 죽었는데 법률행위 하겠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예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 중에서는요,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고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될 걸 다 기재하고 기명까지 나열해야 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 기입하고 그 다음에 기명 나열까지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행위를 불요식행위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식행위는 우리 시험에 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정관 작성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거 요식행위였죠? 요식행위였고, 나머지 재산상 법률행위는 전부 불요식행위인 거야.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계약 자유의 원칙 중에서 몇 개 얘기했지? 계약 자유의 원칙? 예? 계약 자유의 원칙 4개, 계약의 종류가 15개고 계약 자유의 원칙 4개 있죠? 4개. 뭐뭐 했어? 고개 드세요. 지금 고개 수부리가. 채, 내, 상, 방 있었죠? 참 암기 오래 간다. 뭐라 집중했어요. 채, 내, 상, 방 있었잖아. 거기 방식의 자유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재산상 법률행위는 다 불요식행위야. 하나만 빼놓고 법인 설립행위만 요식행위고 나머지는 다 불요식행위예요. 그럼 불요식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외 다 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외 다 가능하다. 아시겠죠? 형식 절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 명시적인 의사표시와 묵시적인 의사표시 어떤 게 더 효력이 강력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럼 구두와 서면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효력이 강력해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같은 건 반드시 재판상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재판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반발하면 어떻게 돼? 재판이 이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행사 방법은 반드시 재판상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청구하니까 상대방이 줬다. 그럼 그냥 의사표시로 청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불요식행위는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구두, 서면 다 가능한 행위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요식행위 뭐밖에 없다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할 때 정관 작성하는 행위 있죠? 요걸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불요식행위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뭐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뭐뭐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무조건 틀렸다고.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아, 이거 왜 안 받아들이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전달력이 훨씬 더 커요. 명시적인 의사표시보다. 침묵은 의사표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잖아. 침묵이 무슨 의사표시야. 제가 지금 3초간 침묵할 때니까 무슨 의사표시였는지 맞춰볼래요? 3초 했어. 뭐라 그랬어 내가? 그쵸?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수업한다 그랬죠? 예. 자,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닌데 주변 정황을 알면서도 침묵을 하면 그때는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쫓아오고 말도 안 듣고 괜히 자기 할 일만 해. 예. 그러니까 오늘은 쉬는 시간이 없어야 되죠? 예.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분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야? 그냥 간다는 거 알고 지금 가만히 계셨죠? 그럼 찬성이란 말이에요. 요분들만 그냥 조금 있다가 말 무지하게 안 듣는다니까 하여튼 손이나 번쩍번쩍 들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침묵은 원래 의사표시가 아닌데 의사표시로 된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의사표시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나머지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절대 침묵이 아닌 거야.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더 적극적이고 의사전달 효과가 훨씬 더 큰 게 묵시적인 의사표시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새 이야기야. 새 장에 새가 있어. 말하는 새가. 새 장에 새를 이렇게 그리면 새죠. 새 맞죠? 그래요. 말하는 새인데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성분이요. 치마 입었어. 여자 맞죠? 머리카락이 너무 여성분인 거야. 근데 이분이 지나가는데 새가 이 여성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가씨, 너 참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죽으려고 환장했죠? 예. 먼저 의사표시. 명시적으로 했죠? 예. 아가씨가 알아듣고 저기 저런 앞에다가 개자 붙여서 불렀어. 저런. 그죠? 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얼굴에다가 노란 것도 좀 바르고 입술 빨간 것도 좀 바르고 그랬어. 빨간 것도 제대로 칠해야 되죠? 예. 이렇게 바르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 두 번째 여기다가 헤이 아가씨 그러고 부르니까 왜 그러고 화내면서 가까이 오니까 야 호박이 줄구면 수박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똑같다. 그 호박하고 수박 얘기만 했지만 변함이 없다 그 얘기 했죠. 그래요.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 더 약 오르지 않아요? 그때 아가씨가 주인한테 가갖고 저 말이야 저 새 저거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하면 내가 끓는 물에 담가버리겠다 그랬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우나 시켜주겠다는 얘기요? 아 그래요? 그쵸. 여기도 끓는 물에 담근다고 했는데 의미가 뭐라고 전달된 거야? 죽여버 이런 게 묵시적인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이게 쫄았겠죠?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쭈삣쭈삣 하면서 불러 못 불러? 못 불러 겁나니까. 근데 거기 지나갔는데 불렀어. 헤이 아가씨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갖고 뭐야 또 그랬더니 알지? 그래. 쓰러졌겠죠? 예, 가만히 귀에다 대고 알지? 그랬다고. 의사 전달 됐어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래.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게 무슨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지문 속에 분명히 하나씩 끼어. 특히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어요. 묵시적인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되죠. 예. 그래요. 그래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무슨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법인 설립행위만 아니면 다 맞아야 되겠죠? 우리 재산상 법률행위는 다 맞아야 돼. 신분행위는 전부 요식행위인데 재산행위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다 불요식행위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문제로 한번 봐봐요. 문제로. 다음 페이지 보면 문제 하나 나와죠? 그 밑에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면 법인 설립행위하고 신분행위만 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재산상 행위죠. 조건을 붙이는 것, 무효행위 추인하는 것,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이거 다 뭐예요? 재산상 행위잖아. 이거 전부 다. 여기 가족법상 행위 있어요 없어요? 법인 설립 행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뭘 지금 따지려고 드실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법인 설립 행위와 신분행위 빼면 가족법상 법률행위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안 나올 거고, 신분행위 빼고 나면 다 뭐예요? 불료식 행위야. 그럼 법인 설립 행위 없고 신분행위 없으면 다 불료식 행위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답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돼야 되겠죠? 자, 보조행위, 주된행위, 종된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주된행위,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돈 빌려주는 계약이 주된 계약이죠? 주된 법률행위고, 이자 받기라는 계약은요, 종된행위입니다. 이거는 부종성에 의해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그 얘기가 주된 권리가 무효면 종된 권리도 무효겠죠? 예. 근데 종된 권리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주된 권리도 같이 무효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빌려주면서 이자를 10%만 받기로 했대요. 그럼 그건 유효잖아요. 근데 이자를 40% 받기로 했대요. 그럼 무효죠? 그럼 이자 계약만 무효지 돈 빌려준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주물종물에서 봤고요. 우리 24의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앞에서도 한번 봤잖아. 중범률행위 권료라고 나왔죠? 앞에서 중범률행위 권료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 빼면 나머지는 다 중범률행위라고 골라도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뭘 고르래?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고르래잖아요. 그럼 유유제포 빼고 나머지 동철, 취해, 지면, 추상 골라야 되잖아요. 동, 취, 기역, 니은은 상대방 있는 거죠. 유언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걸 또 한사, 유일, 한사, 유일 왜 한 게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앞글자만 가지고 또 한사, 유일 이렇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요건, 요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